자, 실용수학 교과서 96쪽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 중에서 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자료에 이제 이번에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자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료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료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자료의 양이 많아요. 자료의 양이 많으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파악할 수 없겠죠. 너무 많으면 그 특징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1번 줄기와잎 그림이에요. 이것은 중학교 때도 좀 배웠을 텐데 여러분이 뭐예요? 그 나무에서 이렇게 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줄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죠. 가지라고 하죠. 가지. 가지가 있으면 가지 옆에 나뭇잎 있잖아요. 잎이 있잖아요. 이 잎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적는 거예요. 자료를 적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자, 생각의 창 1번을 한번 봐볼게요. 좀 가장 단순한 건데 자전거 묘기 대회에 출전한 15명의 선수가 있대요. 그럼 15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15명의 선수들의 점수가 있겠죠. 이게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5개의 점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70점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몇 명이냐 그랬어요. 그럼 70점대를 찾아봐요, 여러분. 70점대는 71, 75, 79, 70 얼마니까 73까지 4개네요. 그래서 4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기 전에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는 줄기로 하고 1의 자리 숫자는 입으로 한대요. 10의 자리 숫자는 줄기, 10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입으로 한대요. 이해 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가장 작은 자료가 67이잖아요. 그 다음 가장 큰 자료는 얼마요? 90 얼마잖아요. 100은 없어요. 90 얼마, 90 얼마 어디까지 있죠? 94? 94까지 있나?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6, 7, 8, 9가 줄기에서 앞자리가 10의 자리 숫자가 6, 7, 8, 9가 되겠죠. 그리고 2분 이제 그 옆에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7보다 64가 있네요. 여기 지워버릴게요. 64도 있었네. 64. 그럼 64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64. 그 다음 뭐야? 64 있고 또 뭐 있어요? 60 얼마가 또 뭐 있어요? 68도 있고 64, 68, 67도 있네. 그러면 64, 67, 68 뭐 이런 식으로 입에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70 얼마면 71 여기 써있네 이미. 71, 73? 그 다음 뭐에 있어요? 75, 그 다음 79, 뭐 이런 식으로 입에 쓴다 이 말이죠. 이게 줄기와 잎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줄기 그림을 보면 바로 말할 수 있겠죠. 70점대 점수를 받은 학생은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보면 4명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줄기 그림을 보면 자료가 정리된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지금 보면 두 자리 이상의 자릿수를 가졌어요. 두 자리 이상, 뭐 10의 자리, 뭐 1의 자리, 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줄기와 잎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처음 자리 줄기를 나타내고 그다음 나머지 자리를 잎으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료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잎을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더 쉽게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의 창 1에서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그리는 순서에 따라 나타낸 줄기와 잎 그림이다. 자전거 묘기를 지금 아까 봤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줄기와 잎 그림으로 이렇게 줄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잎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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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줄기 잎그림이라고 해요. 줄기와 잎그림.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줄기와 잎그림을 볼 줄만 알면 돼요. 그럼 선생님 하나 문제 내볼까요? 80점대인 자전거 모기 대회 점수에서 80점대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열린 교실 1번 문제 봐볼까요? 지금 승호라는 학생의 반 학생은 36명이래요. 36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대요. 수학 성적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작은 수학 점수하고 가장 잘 맞은 높은 수학 점수를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57. 여기 보니까 57이 가장 작은 점수고 가장 높은 점수는 90 얼마일 것 같은데 90점대 중에 98도 있네요. 그럼 98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거 50 얼마부터 98까지를 줄기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구분하여 그림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50 얼마? 57.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크기 순으로 하면 좋겠죠. 자, 수학 성적. 자, 57. 57 있죠? 그러니까 7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50 얼마 또 뭐 있어요? 59가 보이네, 여기. 그 다음에 50 얼마가, 여기 58도 있네요. 그 다음 50 얼마가 세 번째 줄에는 없는 것 같고, 네 번째 줄도 없네. 그럼 57, 58, 59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잠깐,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이고요. 끝이니까. 57, 58, 59, 57, 58, 59.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은요? 60은, 이제 다른 색깔, 그냥 선으로 해볼게요. 65 하나 있고, 67 있고, 67 있고, 60, 세 번째 줄에 67 있고, 60 얼마가 네 번째 줄에는 없네. 그럼 65, 67이 3개. 65, 67이 3개. 7, 7, 7. 하나 더 있나? 여기 있구나. 네 번째. 그러면 7. 이런 식으로 써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크기 순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70 얼마는 지금 크기 순으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부분에 하는 게 좋겠네요. 57, 58, 59, 65, 67, 67, 67, 67. 계속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도 한번 찾으면서 해볼게요. 70은 72, 73, 74, 75가 3개 있고 77, 78, 79, 79. 80은 85, 85, 86, 6이 4개 있네. 그 다음에 87 2개 있고 88 하나 있고 89 있네요. 90은 92, 93, 95, 96, 98, 98.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36개의 자료가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도수 분표표가 두 번째에 나왔어요. 자료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도수 분표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표로 정리하는 거죠. 지금 줄기 그림처럼 줄기가 너무 많아요. 잎도 너무 많아요. 그럼 분포 상태를 한 번에 알기 쉽지 않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정리한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학생들은 즐겨 먹는 간식을 100g당 열량을 조사했어요. 간식을 100g당 열량 조사. 자, 그럼 지금 도넛부터 시작해서 샌드위치까지 있는데 열량을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두서없이 지금 표에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크기 순으로 이렇게. 만약 얘를 줄기와 잎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럼 불편한 점이 발생하겠죠. 어때요? 불편한 점은 뭐가 될까요? 지금 세 자리수인데 중간중간에 빠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얼마부터 보니까 열량이 104부터 콘샐러드 100 얼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애가 뭘까요? 400, 500, 526, 532, 598. 아몬드가 가장 열량이 높군요. 그러면 아몬드 598까지. 그러면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비겠잖아요. 그래서 줄기 그림을 그리면 빈칸이 답을 쓰세요. 빈칸이 많아지겠죠. 줄기 그림 그리면 그 줄에 해당되는 데이터 자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래서 빈칸이 많아지면 분포 파악이
어렵다.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00g당 열량이 100kcal 이상, 200칼로리 미만인 간식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는데 100칼로리 이상이니까 100칼로리로 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200칼로리 미만이니까 100 얼마이겠네. 그러면 152, 181, 104, 그 다음에 또 100 얼마이니? 참 181, 그 다음에 121.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럼 5개이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5개. 자, 이렇게 우리는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기 그림은 좀 불편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표를 만들면 될까요? 도수 분포표라는 것을 이용합시다. 도수 분포표란 우리가 주어진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해요. 이 값의 범위를 적당한 간격으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에 속하는 별량의 수를 알아보기 쉽게 분류해 만든 표를 말해요. 그래서 표예요, 표.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는 자료 분포 상태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하느냐. 그리고 계급의 개수는 뭐예요?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계급의 크기 모두 같게 해야겠죠. 간격 일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미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유추할 수 있죠. 기억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자, 지금 도수분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금 간식이 보니까 100 얼마부터 500 얼마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100 얼마부터 500 얼마까지 있었으니까 얘를 5개의 계급을 하고 싶으면 100 단위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100 단위로 하면 100 킬로칼로리 이상, 그 다음에 200 킬로칼로리 미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0 단위로 하니까 그 다음에 200부터 300, 그 다음에 300부터 400, 그 다음에 400부터 500, 그 다음에 500부터 600 하면 5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의 크기는 여기서 계급의 크기는 얼마예요? 계급의 크기는 100이죠, 100. 200-100 하면 100이잖아. 그러죠?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계급의 개수. 여기서 계급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계급의 개수는 5개죠. 아까 5개에서 15개가 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도수 분표표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는 몇 개인가 우리가 다시 위로 가볼게요. 지금 100kcal 이상 200kcal 미만인 간식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을 때 우리가 5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도수가 5개니까 5가 쓰여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합계는 총 간식의 개수가 24개니까 24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열량하고 도수를 이렇게 대응해서. 알겠죠? 이것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수 분포표예요. 자, 그 다음에 열린 교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성이라는 학생이 최근 3개월 동안 상영된 영화 중에서 30편의 상영 시간을 조사했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안 간 지 오래됐죠. 거의 1년 넘게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CGV 같은데 이렇게 뭐 미리 영화를 예매하고 가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영된 영화들이 뭐 이렇게 몇 편의 영화들이 있으면 그 상영 시간들도 조사할 수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 지성이처럼. 근데 요즘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 이제 조사할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의 문화가 좀 달라졌어요. 집에서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선택하겠죠. 어디에 이동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보다. 자, 그러면 영화 상영 시간은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영화 상영 시간은 몇 분인가? 지금 보니까 일단 앞자리가 다 세 자리니까 100 얼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0 이상. 지금 보니까 제일 작은 애가 102네. 제일 큰 애가 100하고 20, 120, 128? 128이 제일 큰 애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128보다 더 큰 애는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다 들어가려면 102부터 128에 들어가려면 5개에서 15개 사이가 돼야 되니까 계급의 크기가 계급이 개수가 그러면 28, 30, 5단위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100 얼마니까 한 30이잖아요. 그럼 30을 5단위로 나누면 6개 정도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6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100 이상 105. 5단위로 하면 되겠네. 계급의 크기를 5로 잡으면 계급의 개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100에서 105. 5단위니까. 잠깐만, 락에 걸렸네. 그 다음에 105, 110. 110, 115, 115, 120, 120, 120, 125, 125, 130까지 하면 되잖아요. 128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6개 정도 나오겠죠. 볼래요? 계급의 크기가 5이면 계급의 개수는 6개가 나와요. 6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부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계급의 개수예요. 이 표를 보면, 도수 분포표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수들을 이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 이상, 105 미만인 애를 찾아야겠죠. 102. 그 다음에 102. 여기 또 있네. 그 다음에 105보다 작아야 되니까 100.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05는 안 되고. 2개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 105부터 110 미만이니까 109까지. 105부터 109까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105부터 109까지. 105. 아까 105 있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나? 첫 번째 줄은 109까지 하나 있고 105 여기 하나 있고 105에서 109까지 둘. 여기도 있다. 그 다음에 109, 105부터 109까지. 잠깐 첫 번째 줄에 놓친 거 있나? 두 번째 줄은 없고 세 번째 줄은 또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105부터 109까지. 지금 여기서 4라고 나왔으니까 4개 나왔는데 왜 선생님 눈에는 3개밖에 안 보이지? 106, 105, 109. 어디가 빠진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 108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4개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4를 적은 거예요. 여기 4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2 적고 4 적고 이렇게 계속 적어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답만 적을게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5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7, 여기는 8, 여기는 4 이렇게 답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다 채워보세요. 이렇게 5, 7, 8,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겠어요. 이제는 페이지 100쪽입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이번에는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데 처음에 줄기와잎 그림, 그 다음에 도수분포 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이제 3개, 4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4번째까지 나왔어요. 지금 생각의 창 문제를 봐보세요.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7개 도시의 연평균 강수량을 표와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지금 여기 보면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이 있는데 7개의 도시에서 강수량이 있어요. 792이면 거의 800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정도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1397 부산. 1397이면 1400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이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846이니까 846이면 이 정도 되나 봐요. 이렇게 표시를 계속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지금 7개의 시 중에서 서울시는 몇 번째로 많은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1번 제일 많은 데가 강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부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지금 강주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그 다음에는 울산인가요? 울산. 세 번째. 네 번째는 대구네요. 다섯 번째가 대전인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서울이 6번째네.
그럼 몇 번째라고 답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6번째로 답을 말하면 되겠죠. 6번째.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고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다고요. 다음에서 표와 그래프 중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말해보자. 이 표를 보는 것보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을 이용했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사실은 표를 봐도 상관없긴 하네요. 별로 그냥 눈에 한눈에 닿으니까 표가 더 나았기도 하고 막대 그래프가 더 나았기도 하고. 하여튼 표와 그래프 중 여러분이 어느 것을 이용하셨겠죠? 자,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나타낸 것을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고요? 직사각형을 그린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로 나올 수 있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다각형이라고 했잖아요. 다각형. 다각형이 뭐예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토그램이 가운데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없는 부분은 있다고 가정하고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산 모양이죠. 뾰족뾰족 산 모양이 되는데 이게 밑에까지 연결해주면 다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분홍색 부분이 뭘까요? 히스토그램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각 계급의 계급값, 각 계급의 계급값에 도수를 대응시켜서 만든 그래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급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계급의 그 가운데에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급의 도수를 세로로 해가지고 이게 세로예요. 얘는 가로로 해가지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면 뭐예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사각형을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은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도수분포 다각형은 가운데 점을 찍어서 연결한 이제 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분포 상태를 또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처음부터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겠죠. 왜요? 계급의 가운데 있는 값과 그 계급의 도수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점을 찍어서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네, 이럴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1쪽 가겠습니다. 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것이라서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쑥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 가로축에는 각 계급의 양끝값을 차례대로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표시하고 계급을 표시하는 거죠, 가로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해서 직사각형을 차례대로 그려요. 직사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은 입변 가운데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양끝의 도수가 0이고 크기가 같은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가운데에 점을 찍어요. 그래서 찍은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요.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와요. 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히스토그램, 이런 그림이 도수분포 다각형. 이거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은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그러면 이제 열린 교시 3번을 하라고 했는데 열린 교시 2의 자료를 이용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라 했어요. 그럼 열린 교시 2번 자료가 뭔지 봐야죠. 열린 교시 2번 자료가 뭘까요? 쭉 올라가 봐야겠네요. 생각의 창이고 열린 교시 2번의 자료는 한참 올라가야겠네요. 여기 있다. 지금 열린 교시 2번 자료가 어디 있냐면 99쪽에 있어요. 이 표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2, 4, 5, 7, 8, 4 이거요. 2, 4, 5, 7, 8, 4 지금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2, 4, 5, 7, 8, 4 그러면 2, 4 99쪽에 있어요. 99쪽을 참고하세요. 2, 4, 5, 7, 8, 4죠. 2, 4, 5, 7, 8, 4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히스토그램.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건 히스토그램이고, 그 다음 도수분포 다각형은 2, 4, 5, 7, 8, 4였잖아요. 그럼 2, 4, 5, 7, 8, 4.
점 찍고 바로 연결해요. 여기 양 끝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해요. 막 뾰족뾰족 산모양이 되겠죠. 도수분포 다각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5번째 자료가 있는데 페이지 102쪽이에요. 자, 상대 도수와 그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사실 복습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각 계급의 도수가 있었잖아요. 몇 개, 예를 들어서 점수 같으면 점수를 가진 사람이 학생이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들이 도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전체분의 그 계급의 도수겠죠. 이것이 바로 상대 도수예요. 볼까요? 전통놀이인 투어를 규진이는 10번 던져서 7번 성공했어요. 규진이는. 그리고 의진이는 20번 던져서 12번 성공했어요.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7번이잖아요. 의진이는요? 20번 중에 12번이에요. 그럼 얘를 통분해야겠죠. 얘는 20번 분의 14가 되겠네. 그럼 20분의 14하고 20분의 14하고 누가 더 커요? 앞에 것이 더 크죠? 그럼 누가 더 커요? 규진이가 의진이보다 더 성공 횟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누가 성공 횟수가 더 많으냐? 20분의 12. 의진이는 10번 분의 7번. 성공 횟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성공 횟수가 더 많은 것은 잠깐만요. 지울게요. 선생님이 좀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성공 횟수는 순수하게 뭐예요? 규진이는 7번 성공 지워져 버렸네요. 7번 성공했어요. 그런데 의진이는 몇 번 성공했어요? 12번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 횟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은 의진이에요. 12번 성공했으니까. 그렇지만 투어 던지기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비율을 보면 얘를 보세요. 얘가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를 보면 누가 더 잘했어요? 그렇죠. 규진이가 더 잘했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옆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라고 한다. 이 상대 도수의 뜻이에요. 그냥 여기 공식도 있네요. 그 전체 도수를 도수의 총합이라고 그래요. 전체 도수를 도수의 총합이라고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 다음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예요.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는 당연히 뭐예요? 비율이니까 마치 확률처럼 1보다 더 적고 0보다 더 큰 수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상대 도수들은 볼까요?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 도수의 합은 항상 1이 되겠죠. 합계가. 상대 도수의 그 분포표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0. 얼마 굉장히 작네요. 그래서 0.1, 뭐 0.2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대 도수의 값들이. 그래서 이것도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처럼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대 도수의 분포표라고 합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표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열린 교시 4번 페이지 103쪽 보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여러분? 이미 배운 것이라서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을 회상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빨리 하고 있어요. 다음은 프로야구팀이 25년간 매년 승리한 경기수. 승리한 경기수를 계급으로 하고 그 계급에 해당되는 연수를 도수로 해서 그러니까 그 횟수를 도수로 해가지고 상대 도수를 구하고 그것을 상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거래요. 상대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상대 도수의 분포를 가지고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 그래프로 그려보래요. 자, 그럼 여기는 도수는 다 나왔는데 상대 도수가 다 안 구해졌기 때문에 상대 도수를 구해야 돼요. 자, 전체가 합계가 25예요. 그럼 25분의 1이죠. 25분의 1은 10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25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4를 곱해야죠. 그래야지 10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곱하기 4가 되니까 100분의 4예요. 얼마죠? 0.04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됐죠? 0.20이니까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는 25분의 11이니까 4를 곱하겠죠? 그럼 100분의 44 그러면 얼마예요? 0.44에 여러분도 해봐요. 그 다음에는 25분의 2니까 100을 만들기 위해서는 4를 곱하겠죠? 그럼 4, 2, 8 100분의 8은 0.08 자, 이제 표를
표시를 해봅시다. 처음에가 0.04예요. 0.04니까 0.1보다 작잖아요. 그럼 0.04니까 4칸, 하나, 둘, 셋, 4칸 이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0.44 44니까 4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44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0.08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여기 정도 되겠네.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지울게요. 그 옆에 칸인데 8 0.08 여기죠. 그 다음에는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0.04 0.20 0.20을 안 하고 가버렸네. 다시 지워요,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빨리 했나 봐요. 0.04 했어요. 그 다음에 0.20 해야 되죠. 0.20 20 여기. 그 다음에 0.44 해야 되죠. 0.44. 그 다음에 0.24 해야 되죠. 0.24. 그 다음에 0.08 0.1보다 작으니까 여기 정도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끝에는 0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잖아요. 연결해요. 이렇게.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 그래프만 그린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도 그리라 했으니 히스토그램도 그려야 될 것 같으네요. 히스토그램 아까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가로를 표시를 먼저 해놓고 세로를 그릴까요? 그러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예요. 히스토그램은 자 이렇게 하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려졌어요. 자, 이제 밑에 볼까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의 상대 도수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그 75세 이상하고 65세 이상하고 지금 맞는 주사가 다르더라고요.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맞고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 좀 더 부작용이 많은가 봐요. 화이자가 더 부작용이 없고 여하튼 지금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도 노인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 사회가 된대요. 그 다음 14% 이상은 고령 사회래요.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래요. 이렇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지고 이 사회를 분류하기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한가 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겠잖아요. 왜냐하면 더 저출산. 근데 살기 힘드니까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예전처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의학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를 낳는 그런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이를 갖지 않도록 피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저출산을 하게 되고 또 생활은 더 바빠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육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맞벌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저출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 사회로 그래서 더 많이 더 급속도로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최근 5년간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대요. 뭐 최근 5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빨라지겠죠. 이런 추세로 통계청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 이제 통계청 선생님 집 앞에 통계청이 있어요. 강주 통계청이 선생님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통계청이 하는 일이 통계를 내는 건데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대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대요. 2026년이면 앞으로 지금 2021년이니까 5년 뒤네요. 5년 뒤에는 바로 어때?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면 손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